그러던 1942년 뉴욕 맨하탄 항구에서 병력 수송선으로 개조를 하고 있었던 노르망드호라는 여객선이 불에 타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해군 정보국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나 하고 온갖 조사를 했는데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뉴욕 맨하탄 오른쪽에 있는 항구에는 누가 아까 주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항만에?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윗선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감옥에 있는 루치아노와 딜을 했구나. 딜을 합니다. 루치아노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루치아노는 부하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미국 정부에 신고해라. 일종의 언더월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와,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을 도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와 이 루치아노가 협력했던 일이 또 있나요, 혹시? 일단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이제 유럽에 상륙하기 위해서 지중해 가운데 있는 시칠리아를 이제 침공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미국은 이 루치아노를 이용해서 그렇게 시칠리아 사람들이 미국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동역하거나 아니면 뭐 지리를 알려주거나 막 그런 식으로 미국을 도왔어요. 야,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루치아노가 했는데 좀 많은 대가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결탁으로 치러진 시칠리아 점령 작전 이후 약속한 대로 강제 추방을 조건으로 루치아노를 풀어줍니다. 루치아노,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가다. 뉴욕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간 복역한 루치아노는 오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루치아노는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후 이탈리아로 추방되었다. 자, 추방당한 루치아노는 쉽게 뉴욕 마피아를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부는 또 모든 정보를 통해서 복귀를 못하게 강제 추방 명령을 연이어 내립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노의 영향력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뉴욕 5대 마피아가 새로운 인물로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마피아 비즈니스는 더 커지고 더 세련되고 더 많은 돈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미국의 헤로인을 들여온 것일까요? 아, 그 프렌치 커넥션인가요? 예. 프랑스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와 터키의 양귀비 등이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 미국으로 유통됩니다. 당시 마르세유 마약은 코르시카 갱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코르시카는 지리적으로 시칠리아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그런 섬.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미로키 이런 쪽에 헤로인을 유통시킨 거예요. 이게 일명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951년부터 대략 1973년까지 미국 헤로인 소비량의 80%를 이 프렌치 커넥션이 장악을 했습니다.
헤로인이 수많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급기야 1945년 2만 명이었던 미국 내 헤로인 중독자 수는 28년 후인 1973년에 56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심지어 헤로인을 흡입하는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까지도 중독을 낳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돼요. 신생아가 중독이 된다고요? 어떡해, 아기가. 어떡해. 어머, 심각하다. 너무 끔찍하다. 헤로인의 중독성,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마피아들도 어떤 사업을 했어요? 무엇보다 정말 독점 사업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양배추 독점이라든지 얼음 독점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약혼할 때 필요한 양초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독점하고. 그러니까 많아요. 마피아들이 그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칸 마피아의 수입에 대해 전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이 마피아 전문 기자 셀윈 라비 저서에서 쓴 내용인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1960년대 20여 개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범죄 수익은 연간 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당시 미국 10대 대기업의 수익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 현재 환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90조. 90조요? 90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 커졌네요, 진짜로. 그만큼 마피아들이 아메리카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미국 사회에서 마피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가고 있을 그때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957년 11월 14일 뉴욕주의 애팔레이키라는 조그마한 마을의 한 저택에서 마피아 위원회 모임이 소집이 됩니다. 이날 모인 마피아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1957년에 연방 마약법이 통과돼서 이제 마피아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약 사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었던 이게 뉴욕 마피아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가 됩니다. 왜죠? 경찰이 급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시골 그 촌에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거 비싼 차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 번호판까지 봤는데 번호판도 뉴욕에서만 온 번호판이 아니에요. 너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모였지?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또 마피아에서 또 팁을 경찰한테 이렇게 흘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경찰이 벌써 가가지고 허탁이 난 거죠. 예, 어떻든 62명이 체포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거 엄청난 건데요?
18명은 살인 혐의, 15명은 마약 혐의, 23명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 체포된 것입니다. 마피아의 지하 세계가 미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은 아메리칸 마피아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마피아 조직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까지 정부는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게 없었지? 그 마피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일단 FBI 그 국장이 마피아 보스들과 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피아에 대한 그 수사를 할 때 그 FBI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 그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피아가 큰 범죄를 저지를 때도 그렇게 큰 수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 썰 중에 어떤 게 가장 정확하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마지막 부분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 척결하기 위해서 FBI가 올인한 거예요. 소련 냉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인원과 자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957년 이 애팔레이킨 뉴욕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마피아 범죄에 대해서 방관해왔던 FBI는 이제 더 이상 마피아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마피아 범죄 조직을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하고 1960년대가 되면서 마피아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마피아 보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추적 조사를 시작하는데 당시 FBI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 보면 라 코사 노스트라 1963년 FBI 정보라고 나오죠. 미국 전역에서 마피아의 보스들과 함께 지역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더 이상 마피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피아 조직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리코 법을 제정합니다. 리코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말단 조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발각이 됐을 때 이제 명령을 내린 윗사람까지 주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코법으로 개별 범죄를 조직단으로 묶어서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큰 손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FBI 최종 목적은 뉴욕 5대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FBI가 척결하고자 했던 80년대 뉴욕 5대 마피아입니다. FBI가 도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피아 패밀리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듣게 돼요. 바로 노조 장악을 통해서 마피아의 행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마피아가 노조를 장악한 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노동조합을 이제 장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특히 예를 들자면 항구, 그 뉴욕 항구에서 물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그 파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류 회사들한테 돈을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노조의 회장이 나중에 뭐 마피아 조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통속이네 그냥.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보스를 잡아들이고 형량을 높게 주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마피아 보스들을 엮을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때마침 마피아 척결을 다짐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루돌프 줄리아니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검사 재직 시절에 총 4,000개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마피아 킬러였습니다. 예, 뉴욕에서 뭐 마약, 폭력, 뭐 성매매, 뭐 다 마피아 범죄 그런 관련된 거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줬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나중에는 뉴욕 시장 됐어요. 메이어 줄리아니. 네, 엄청 유명해요. 줄리아니 검사는 사실 마피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는 마피아의 악연이 있었죠. 줄리아니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탈리아계입니다.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갑네요. 그런데 마피아에게 당했죠. 아이고. 항상 수익금의 30%를 내게 만듭니다. 뜯겼구나. 이제 그걸 봐왔던 줄리아니는 이제 뉴욕 대학의 법대를 가서 이제 마피아 척결을 내걸고 검사직을 한 거예요. 야. 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983년 6월에 뉴욕의 연방지검장으로 부임됩니다. 최우선 과제 뭐였을까요? 뉴욕 5대 마피아를 뿌리를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스를 잡아들여야 되겠다. 우와. And those groups that lived off Italian-American immigrants and took what few dollars they made. And since then, the mafia at its height was only a very small, minuscule proportion of the Italian-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I would see it as a very, very fine day for Italian-Americans if we could rid ourselves of it in reality and there'd no longer be a mafia. And then prejudiced people would have nothing to pick on. Probably they'd find something else, but at least that one would be gone. 자, 그런데 줄리아니 검사는 이제 부임하고 얼마 후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큰 아군은 누굽니까?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바로 로널드 레이건. 1983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조직 범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The power of these syndicates infects every part of our society, and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assist in the fight to break the power of the mob in America. Its final goal is the removal of a blot on American history that has lasted nearly 100 years. 드디어 좀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보나? 그래서 담화문에서 이게 확인되듯이 이제 레이건의 태도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검사의 마피아 소탕 작전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줄리아니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 원군을 얻은 것이죠. 뉴욕의 5대 마피아 보스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 줄리아니 검사는 FBI의 도청 자료를 듣던 중 마피아를 올가맬 결정적인 단선을 생각해냅니다. 마피아 보스 5명은 전부 뭐예요? 마피아 커미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사업의 모든 결정력은 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야. 그래서 이 보스들을 잡기 위해서는 보스들이 소속된 위원회를 추적해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줄리아니 검사는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피아가 관리하는 노조가 뉴욕시의 건설업에 깊이 개입다는 것을 포착을 해요.
마피아들은 이미 장악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건설 현장의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마피아 보수가 시공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건설 노조 소속인 시멘트 트럭 운전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작업 중단. 시멘트의 특성상 작업이 멈추면은 나머지 시멘트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조리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 거예요. 대견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5대 마피아는 이런 식으로 건설 사업을 독점해 나갑니다. 뉴욕 마피아 패밀리들이 건축, 건설업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포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급기야 뉴욕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시멘트 공사는 마피아가 선정한 8개 회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을 가리켜 콘크리트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크리트 클럽에 가입한 8개 회사는 마피아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고 그 대가로 5대 마피아에게 계약금의 2%를 상납을 한 거예요. 이는 미국 법상 갈취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갈취 정도면 마피아 위원회 전체를 검거할 정도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사법 체계는 배심원이 중요하죠. 배심원은 민간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배심원들의 마음은 흘릴 수 있는, 야, 이 마피아들 정말 악질이구나. 그래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답니다. 뭐 살인 교사 살인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어떻게 찾죠? 자, 수많은 사건들을 파헤친 끝에 드디어 위원회가 살인 사건의 배후라는 확신할 만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갈란테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그의 몸에 있던 총상은 무려 84개. 와. 왜 마피아가 죽였을까요? 4명의 다른 마피아 보스를 따돌리고 마약거리에서 얻은 사업을 독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수사를 통해서 그를 죽였을 용의자를 찾아냈지만 지문이 불일치하는 바람에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5년 만에 5년이 지나서야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앤토니 브루노죠. 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갈란테 사건이 풀린 이유는 이게 경찰이 이 브루노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 지문이 아니고 손바닥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브루노를 수소문해서 어떻게든지 손바닥 지문을 채취하고 맞춰보니까 일치되는 거예요. 지문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살인 교사를 위원회가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았나요? 아니 그 지문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때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 입수했던 한 클럽의 녹화 테이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갈란테가 살해되고 30분 후에 범인과 용의자가 몇몇 사람들이 한 클럽에 나타나서 활기차게 웃고 껴안고, 그중에 또 마피아 5대 마피아 보수 중에 한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FBI는 이게 범행 이후에 축하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위원회가 살인을 조사했다고 정황상 증거로 이것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1985년 2월 25일 리코법에 따라 마피아 보스와 언더보스 9명이 기소됩니다.
U.S. jury convicts 8 as members of mob commission. 미국 배심원단 마피아 위원회 위원 8명 유죄 선고. 체포된 9명 중 보수 1명은 가석방 중에 다른 조직원에 의해서 또 죽어요. 그래서 나머지 8명은 리코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각각 무려 몇 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서양은 막 때리더라고요 이거를. 막 200년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 100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아, 잘하네요. 정말. 이로써 줄리아니 검사의 표적이었던 5대 마피아가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리코법의 여파로 1990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마피아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